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 화천대유의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정영학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유동준, 뭐, 이재명 측근 이름도 나오고, 한마디로 이제 구체적인 이 문제점들을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한 1, 2주만 지나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잊어버려요. 어, 막 복잡하게 시작하면요, 이제 무슨 소린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때랑 비슷하냐면은 예전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그 BBK 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 BBK 문제 터졌을 때, 야, 다스가 이명박 거다, 뭐 BBK가 이명박 거다 했는데, 그때까지 따라가다가 이제 막 밑으로 막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촥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 이명박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야무야하고 그때 이제 뒤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명박과 노무현이 뒤를 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 오늘 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끝장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거 터트린 주체가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원래 야당에서 터트렸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안 가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현실 권력자가 터트렸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이 이명박의 BBK도 노무현 쪽에서 터트려가지고 자기들이 컨트롤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특검까지 갔는데도 특검이 이제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검 가기 전까지 노무현의 검찰과 노무현의 법무장관 어떻게 했냐? 시종일관 이명박 편들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을 덮어주면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그럴 공산이 큰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때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 좀 규모가 그러니까 이명박의 BBK는 사실 이명박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 화천대유는 지금 아마 문재인도 아마 예상치 못하게 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 법조계 등등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시 BBK 때만 하더라도 야, 이명박이 원래 건설 노가다판에서 그냥 해먹었던 놈 뭐 저 정도 안 해먹었겠냐. 그래도 무능한 노무현보다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박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건은 무슨 이게 지금 이재명이 개인 비리나 윤석열이 개인 비리 선을 좀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음. 요걸 이제 확 오늘 정리를 한 인간이 진중권인데, 진중권이 좀 머리를 엄청 쓴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지자체 박근혜 쪽 사람 법조계 압. 온갖 잔머리를 써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민주당 지자체라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이라고 박아야죠. 이재명이라고. 왜 안 박았겠어요? 보험이지 보험. 혹시 문재인과 이재명이 들쳐가지고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버림 맞아 죽을까 봐 함부로 이재명의 조남을 못 올리는 겁니다. 김윤관이도. 그리고 가장 만만한 박근혜. 박근혜 쪽 사람. 그리고 두리뭉실 법조계. 이것도 겁먹고 있는 거예요, 진중권이도. 함부로 실명 못 거론하고 가장 만만한 자기가 볼 때 이제 제일 힘이 없고 감옥에 끌려가 있는 박근혜만 실명 걸고 이재명이도 못 건드리고 건순일 요라인도 못 건드리고 얼마나 이 야비한 인간입니까?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요 구도가 맞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 묶어버리면 뭐냐? 대장동 의혹은 탄핵 세력의 야배요. 요게 다 탄핵 세력이에요, 요게. 단순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단순 박근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조계? 박영수, 김수남. 탄핵의 원투펀치. 김수남이 태블릿 조작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박영수가 뇌물 조작하고. 그 밑에 윤석열 사냥개. 한동훈. 법조계가 이 탄핵 세력 야합이고 요 이재명 라인에서
난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탄핵에 깊이 개입했을까 봤을 때 이재명 라인에서 제일 깊이 개입한 인간 있잖아요. 안민석이. 안민석이.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계속 부르짖었던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박근혜 쪽 사람 누구? 박근혜 쪽 사람 누구? 곽상도, 김수남. 박근혜 쪽 사람이 아니죠. 곽상도는 초대 민정수석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한 핵심이 초대 검찰총장, 초대 민정수석 아니에요. 초대 검찰총장 그 누구죠? 검찰총장 그 아들 때문에 날아간 사람. 그 원래 그 박영수 라인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 갑자기 요즘 이름이 지금 최동, 예. 최동욱을 검찰총장 초대시켜놓고 그 최동욱을 안 친 세력이 이 호남계 이 위장 친박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최동욱을 앉혀놓으면서 최동욱이 국정원을 들어엎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고 이게 탄핵 때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최동욱을 견제하고 막았어야 될 민정수석이 바로 곽상도인데 곽상도가 안 막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최동욱과 곽상도가 손발 맞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칼을 꽂아버린 사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최동욱이 날아가고 곽상도도 같이 날아갔어요. 6개월 만에. 그게 어떻게 박근혜 사람입니까? 곽상도가 박근혜 사람이라려면은 최동욱도 박근혜 사람이라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곽상도 날아갔죠. 날아가면서 이상하게 근데 곽상도는 이 공기관 고위직을 좀 유지하면서 나중에 공천까지 받긴 받아요. 근데 탄핵 때 또 이제 이 곽상도의 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 탄핵 때 아무 역할도 안 하다가 탄핵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슬슬 탄핵을 파물어야 된다 그러고 김종인이 들어왔을 때 김종인과 함께 박근혜 관련해서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등등 사탄파의 면모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사람들이 아니고 박근혜를 배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 화천대유에. 즉 이재명, 안민석,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 박근혜 배신 변절자들 법조계 탄핵 세력 연합이에요. 이게. 딱 탄핵입니다. 이게. 진중권이는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탄핵 세력임을 숨기기 위해서 이상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리하라고 하면은 대장동 의혹은 탄핵 세력, 박근혜 배신 세력 이렇게 딱 정리할 텐데 진중권이는 다르게 정리하죠. 박근혜 탄핵이라는 게 드러나기 싫으니까. 자, 그러면서 진중권이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비리를 덮어주려 하거나 뭐 저거 썩은 자들이 깔아놓은 허접한 프레임 전략에 호도하는 것은 서문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BBK하고 또 차이가 너무 거대한 전망이다 보니까 우리 편을 덮고 남을 치고 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이건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그래도 가장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것저것 터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문재인도 컨트롤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잘못 걸리면은 그 정도로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의 총체적 부패가 그냥 다 모여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만 죽이고 우리 것만 덮는다 그딴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진중권이 보다도 요 보수파리들 요 윤석열의 주선님 보수파리들 윤석열이 꽤 지금 한두 개 터져 나오는 게 아닌데 윤석열 거 어떻게 덮어보려고 지금 쇼를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중권이 얘기한 것 중에서 김대엽의 조작이 없어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을 거. 그건 아닐걸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권이라는 게 뭐 웬만해서 이렇게 엎어지고 그렇지 않다. 큰 흐름 가져간다. 그만하고 싶나 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김대엽의 조작은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 그리고 노무현과 이해창표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엽의 조작 문제는 2002년도 대선을 좌우했다고 봐야죠. 이건 아니고 요거는 얘기가 요거는 맞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럼 다스 누구 건데? 나오죠, 그러면은. 아니, 다스란 회사가 현대그룹의 하청회사인데, 그 하청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냈는데, 그게 이명박의 처남 거다. 그럼 이명박의 처남은 뭐냐, 현대하고 관계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7년도의 시대정신은 더럽고, 패먹고, 부패하고, 뭐, 그거 관계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일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명박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다스와 BBK를 노무현이 덮었지만 안 덮고 이명박이를 잡았어도 이명박이 됐을 거다는 요것까지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런 상황이냐? 화천대유를 잡으면은 야당이 이기고 뭐 안정 여당이 이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고 요 진중권이가 그걸 또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여야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에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요거까지만 좀 하고요. 이준석 화천대유 50억 클럽 이재명 측근도 특검해야. 요거 무슨 찌라시 읽고 질렀나 본데, 야, 야당 대표가 찌라시 읽고 질러댑니까? 뭐, 어쨌든, 이건 뭐, 이 기사가 나와서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 50억 클럽이 누구냐? 곽상도 아들, 그리고 박영수, 권순일, 그리고 이재명 측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박영수는 50억 왜 받나? 50억 넘어가겠죠, 박영수는. 그럼 벌써 나온 게 박영수, 권순일, 박상도, 이재명 측근. 이게 전방이잖아요, 전방이. 이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세력, 이러면 간단한데, 그거 빼고는 이거는 뭐, 정리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서, 유동규. 안 나간다, 검찰에. 이거 시간 끌기겠죠. 이거 안 나가는 이유는 시간 끌기죠. 지금 어쨌든 오늘 상황에서 이 화천대유로 발등에 불 떨어진 자는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아닙니까? 이 자들의 목표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시간을 끌어야죠. 시간을 끌어서 3월 대선이 구도로 들어가서 더 이상 문재인이 쉴 수 없는 고기까지 가서 문제라고 딜을 쳐보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야, 시간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캠프가 오늘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유동규 부정행위 있으면 관리 책임 동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관리 책임. 이거 어디서 들었죠? 윤석열이가 그 검찰에 소환 청탁, 고발 청탁, 고건대에서 손준성의 개입이 드러나면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관리 책임 인정하겠다. 둘이 어떻게 똑같아? 하는 스타일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게 단순한 관리 책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위에서 개입 안 하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일단 관리 책임까지만 인정합니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이것도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유동규까지만 컷하고 시간을 끌어서 문제라고 딜칠 시간을 갖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 자체, 뭐, 자금 지급 자체가 윤석열 부친의 이 집 매매가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누가 아주 이 가까운 사람이
비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정치자금 준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자금 흐름이 나와요. 막 중도금 내는 날짜를 한 달 전에 줘버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상한 방식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저거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면은 윤석열 부친과 저 김만배 쪽과 윤석열 통해서 연결됐다는 거 잡아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시간이 끌어내는 거죠. 계속 시간이 끌어가지고 1차적으로 목표는 대선 레이스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건 뭐냐? 11월 달에 경선이 끝나잖아요. 둘 다. 11월 달에 경선이 끝나서 일단 대선 후보로 되자. 윤석열과 이재명은.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일단 문재인과 딜을 쳐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대충 막아보자. 요 둘이 지금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하고 이재명의 전략은. 세계에서 또 나왔어요.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재인이 두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윤석열을 쓸어버리고 새 판 짠다. 그게 아니면은 이재명 윤석열이의 이거를 반쯤 죽여놓고 딜을 친다 이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문재인도 고삐를 놓쳐가지고 확 그냥 다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이제 좋으나 싫으나 윤석열 이재명이 날아가고 이제 그 없는 상태에서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죠. 새 판 짜야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지금 이 화천대유 때문에 약간 숨겨져 있지만은 윤석열 그 장모를 대검에서 변호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끝났죠. 지금 윤석열이는 이미 목이 몇 개 달아났어요. 보수파리들이 탐욕으로 내가지고 이성만 상실하지 않았으면요. 윤석열 이미 끝났어요. 제가 오늘 윤석열 무슨 조계종 방문한다는 영상을 보니까 와, 이 보수파리 유튜버들 모여서 낄낄낄낄 거리면서 막 슈퍼챗 들어온다 서로 자랑하고 완전히 그냥 장돌뱅이들 그냥 미친 장돌뱅이처럼 굴고 있더만. 예전에 탕기국 때도 그렇긴 했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돈돈돈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유튜버들이. 윤석열에 모여있는 보수파리 유튜버들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유튜버들을 보고 윤석열을 누가 정상적인 사람을 찍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는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탐욕스러운 놈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윤석열 캠프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거의 목이 날아갔는데 그 탐욕의 힘으로 버텨가는 것 같아, 윤석열 쪽은. 자, 결국에 이렇게까지 개판이 돼서 문재인이 적당히 잡고 있든 아니면은 문재인도 키를 놓쳐가지고 완전히 끝장에 나서 판이 헝클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야, 윤건영이 곽상도 아들 50억에 조국은 600만 원의 뇌물죄 기소. 이제 조국을 명예회복 시킵니다. 이쪽에서. 자, 조국의 600만 원 뭐냐? 조국 딸이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을 뇌물로 처리했어요. 왜냐? 요렇게 조국 딸한테 600만 원 장학금을 준 교수가 뭔가 인사에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600만 원의 장학금 갖고 조국이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럼 각상도는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저거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재인 세력이 요거를 이용해서 조국까지 명예회복을 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이 정치 사회 현상이라는 게 아무리 권력자여도 이걸 완전히 100%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놓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6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K재단 미르재단에 낸 이 기업들의 정치 출연금은 모두 무죄. 재단에 출연한 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 그래서 모두 무죄. 그럼 유죄가 나온 거는 두 건인데 정유라가 빌려 탄 삼성의 말 3마리.
그리고 그 말 3마리를 관리하기 위한 삼성의 이 관리 비용. 그거를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3마리와 말 3마리 관리 비용을 말 한 번 타본 적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윤석열이에요. 그 짓 한 게. 그리고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다가 이전시킨 거.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특활비로 쓰라고 이전시킨 거를 뇌물죄로 인정했어요. 그럼 그 돈은 박근혜 대통령이 썼냐? 국정원이 준 특활비는 청와대 직원들이 활동비로 썼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국정원 활동비도. 그럼 아예 10원 한 장 안 받은 박 대통령은 지금 22년인가 이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